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캐나다 유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더스 체크인의 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저번 영상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캐나다 교육 박람회가 2023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캐나다 교육 박람회를 먼저 언급을 했냐면요.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 박람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캐나다만 보시기보다는 영어권 국가들을 같이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립 말고 사립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당연히 사립이 좋은 거 아닌가요? 사립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학생이 사립학교만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랑 다르다라는 것. 요거는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캐나다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국제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립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육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캐나다는 교육 환경 그리고 인식이 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신 다음에 사립이 좋은지 공립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를 비교해보시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수의 유학생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에서 비교적 케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립교육 시스템이 잘 잡혀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육의 질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캐나다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80% 이상 그리고 2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립을 4가지로 나눕니다. 명문사립, 준명문사립, 그리고 커뮤니티 사립, 국제사립 이렇게 4가지죠. 네. 일단 명문사립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 잘하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2년간의 성적표 및 학교에 따라서 SSAT, 토플 주니어 성적과 학교 자체 테스트, 인터뷰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요. 명문 사립의 경우에는 SSAT 평균 85% 선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입학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업 성적이 정말 우수하고 영어 또한 잘하신다면 명문사립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준명문사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준명문사립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하지만 준명문사립 학교 중에서도 상위권 학교들은 좋은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부모님께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준명문사립 학교에도 도전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세 번째, 커뮤니티 사립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된 학교라서요. 입학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단 재정 자립도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유는 재정이 좋지 못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30명에서 35명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커뮤니티 사립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재정 자립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학교는요, 국제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를 지칭하는데요. 국제학교라고 해서 국제학생들을 무조건 입학을 허가하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입학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1학년 정도 되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랑 토플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년이 높을수록 국제학교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유는 영어랑 함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의 또 다른 장점은요,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생에 대한 입시 관리를 상당히 잘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에서 전폭적인 서포트를 해준다는 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학 신청에 있어서 참고사항을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요. 공립 중에서도 지역마다 국제학생들에 대한 배려로 성적이 낮아도 입학 허가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적을 B 이상, C 이상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입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께서 혼자 판단하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교육청별로의 특징, 그리고 학교의 성적에 맞는지, 공립학교 중에서는 어디 학교, 사립학교 중에서는 어디 학교에 맞는지 추천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한 그리고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문교육기관인 저희 시더스에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요.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립에 대한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커뮤니티 사립 같은 경우는 공립이랑 거의 비슷한 학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국제학교랑 명문학교가 가격이 높이 뛰는데요. 이유는 보딩, 즉 기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립은 대부분 홈스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딱 한 군데 골든힐 교육청만 예외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좋은 학교에 있는 학교를 우리 아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캐나다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의 각각 좋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캐나다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더스 채널은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마다 캐나다의 교육 그리고 유학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더스 체크인의 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